안녕하세요. 이윤상입니다. 시사포커스 경남 오늘은 월간 최영두 시간입니다. 최영두 국회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국회 일정상 오전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간을 매달 초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달 주제랑 똑같아요. 지금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의제로 여전히 공전 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 참 이 국회 과방이라고 한 이름 자체도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 방송은 5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5개 중에 그리고 한 개. 예. 그런데 이걸 과방이라고 참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5개 주제 중에 지금 방송 그것도 방송 지배구조에만 지금 온통 2개월째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논의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에 대한 참 우리 경남으로서는 아픈 추억이 하나 있는데 예. 이 똑같이 지난번에도 이동관 탄핵하고 무슨 이래 탄핵하고 방송법 무슨 개정하자면서 방송 3법 개정하자면서 지난 21대 국회도 내내 이렇게 발목을 붙잡는 바람에 우리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주항공청도 우리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예. 똑같은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문명사적 전환 시기에 국가적 운명이 걸려 있다는 AI,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그걸 논의를 하나도 못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은 무엇에 꽂혔는지 이 논의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통이 회의뿐인데 오늘은 뭘 하냐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오전 중에 오전부터 가서 오전만 끝낼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하라 그럴 텐데 방통위에 가서 과천의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 가서 무슨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국영방송 이사 선임이 가진 내부 문서, 촉기록, 회의록 등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참 이거 참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어쨌거나 민주당은 취임 하루 만에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탄핵 소추 발의를 해서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오기까지 21대 국회까지 우리 헌정사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가 된 게 48년부터니까 지금 한 74년 되지 않습니까? 네. 74년인가 76년째죠. 76년째인데 지난 21대 국회까지 그 탄핵 소추 발의가 된 게 20몇 건 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국회 한 국회 대수당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22대 국회에 와서는 벌써 8번째고 그것도 방통위만 지금 4번째입니다. 이런 사안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탄핵 소추라는 것은 검찰로 치면은 기소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곧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곧 열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탄핵 소추해놓고 결국 검찰로 치면 기소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 증거 조사하겠다고 현장 조사도 가고 또 9일날은 불법 무슨 조사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 검찰을 비판해왔던 방식으로 하다면은 아니 기소해놓고 뒤늦게 불법 증거 수집하고 조사하느냐 이러면 민주당 같았으면 벌써 검찰 해체하라고 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라면은 민주당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참 답답한 과정인데 이 모든 문제가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5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임명하는 몫이 있고 또 이제 그 국회 각국 의회랑 이제 인준을 거치거나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이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2명이 야당 몫입니다. 민주당 몫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벌써 2년째 그걸 하지 않으면서 계속 2인 체제라고 공격하고 오늘 현장 조사의 핵심도 뭐냐면은 2인 체제가 이런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제 전제하에 그걸 꿰맞추기 위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빨리 민주당이 진작 민주당 추천,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또 여당도 1명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 추천 못까지 했으면은 5명으로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시하면서 의사 진행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걷어차놓고 뒤늦게 원인 제공한 분들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조사한다면서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답답합니다. 그 일종의 무고 탄핵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 탄핵을 해서 뭐 헌법재판소 가면은 네. 기각될 게 뻔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민주당 목 2명이나 해서 거기 들어가서 직접 뭐 현장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방통위의 내부 자료 같은 것은 방통위원들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괜히 적법하게 일하는 방통위 공무원들 급박하지 말고 빨리 그냥 방통위원 2명 임명하면은 민주당 추천 2명이 사사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명이 가지고 사사치 조사해보면 될 일을 추천도 하지 않고 그걸로 억지 주장을 하고 탄핵을 하고 지금 기소해놓고 불법 증거 조사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말이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네. 그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2명 체제가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을 처음에 이제 거부를 한 그런 것부터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 잘못 알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회 가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이 전에 민주당 목 추천으로 이제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취임 승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전에 정보통신협회인가의 부회장이 상금 부회장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것이 바로 방통위원이 차관급 자리로 인허가라든가 규제 이런 걸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직무 취임이 정당한가를 한번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스스로 그만뒀죠. 그만두고 나면은 이게 다시 그 민주당이 추천할 기회가 벌써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건 2년간 있었고 또 방통위에서 계속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로 지금 하지 않고 결국에는 2인 체제를 통해 2인 체제라고 공격하면서 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에 제1자율 관심사인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자기들이 그 임명했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외에 다른 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그게 지금 민주당 주장이 억지냐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다 뽑지 않습니까? 뽑아도 국회에서 상임위 배정할 때도요. 직전에 자기가 예컨대 뭐 내가 뭐 방산 주식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국방위를 못 갑니다. 또 내가 어느 그 뭐 대기업에 뭐라 같으면 산업위를 못 갑니다. 이전에 이상직 같이 그런 파렴치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구속돼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무슨 항공사를 지방에 조그만 항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온갖 불법을 다한 사람은 이 그런 맥락으로 항공사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에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 상충이라 그래서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윤리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임위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김현 의원이 상임위에 온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 아니죠. 김현 의원은 벌써 간 게 오래됐죠. 그런데 통상 이제 정부에서 그것 사실 논란이 되는데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자신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회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그건 뭐 오래전부터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뭐 문체부 장관 하시던 분이 몇 년 뒤에 문체위원으로 온다든가 있었는데 그거야 공직을 담당했고 그 규정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는 논란을 벌리면은 그럼 끝도 없죠. 그러나 지금 이제 김현 의원 간사나 최민희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 국회 윤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뭐 다 재산도 공개를 해야 되고 직전 경력 직전에 급여를 받았거나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제가 경남대학교 초빙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경남대학교 초빙 교수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이런 조사를 거치고서 했기 때문에 뭐 김영 간사나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는 국회에서는 이제 벌써 몇 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게 이해상충이 없다라는 이제 일단 내부 결론을 갖고 간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정부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논란을 낳았고 그래서 뭐 최민희 위원장도 사실은 끝까지 가지 않고 7개월째 이제 그걸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출마도 계획도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음. 안타까운 일인데 네. 정부도 그걸 빨리빨리 결정을 해줬어야 됐고 음. 또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스스로 그왜저 오약 뭡니까 오약 밑에서 가끔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직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이해 충돌, 네.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거나 국회에서 따져 묻겠다거나 하는 일은 피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과방위가 워낙 시끄러운 와중이라 네. 좀 길게 예. 얘기가 됐는데 이게 그 좀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양측의 네. 입장을 좀 다 알 것 같고 한데 네. 이대로는 좀 계속 정쟁이 되풀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현재 시스템이 괜찮을지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어떻게 좀 맞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지난번에 이 여야 간에 한번 협의기구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네.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도 방송 지배구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랑 좀 협의를 해서 국회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만은 네. 별도의 특위로 떼서 더 이상 과방에 다루지 말고 예. 특위에서 밤샘 토론을 하든 간에 한식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사법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특히 이제 이준석 위원장 탄핵할 때 보면은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야당원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민주당하고 우리 당이 이 문제에 팽팽하니까 뭐 여야 동수로 한시적이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곧 방송 우리는 뭐 민주당의 방송연구정학사법이라 이걸 붙인 방송사법 개정안이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건 이제 헌법에 따라서 헌법의 53조 4항에 보면은 이렇게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경우에는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의결 조건은 국회 재석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 3분의 2가 이제 하면은 이 재의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예. 재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우리랑 다시 상의를 해서 정말 방송 지배 구조 이게 뭐 어떻게 문제인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방송 지배 구조가 이 지배 구조의 문제뿐 아니라 공정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끝장 토론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송사법 보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배 구조입니다. 근데 방송의 당사자, 즉 방송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또 방송에 무슨 여러 가지 뭐 거기에서 수당을 받거나 또는 방송과의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 이른바 방송 종사자 내지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기상천외한 법안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고칠 때, 재의결할 때, 이건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재의결 정족수를 맞추려면 우리 당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이 재의결 조항은 우리 정부 때 만든 헌법 조항이 아니고 이게 참 말하자면 지난 1987년에 위대한 민주항쟁을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든 민주헌법이거든요. 그 헌법에서 지금 여야가 이런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거나 또는 지금 소선거구제 때문에 사실은 지난 선거 때 우리 당이 크게 잘한 것도 없고 또 크게 이제 국민을 실망시켜서 이렇게 소수당이 되었습니다만 득표율을 보자면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러나 의석수가 2배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무리한 법을 하는데 그때를 미리 예배해 놓았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국회는 협치국회를 하라는 게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53조 4항의 재의결 정족수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야 되고요. 이제 부질없는 뭐 악법 강행 또 우리 필리버스터 이런 재의결 절차를 되풀이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당과 충실하게 협의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당 간사셔가지고 이게 좀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어깨가 아프고 좀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제가 뭐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가방이뿐 아니라 문체위 또 하고 그러니까 문체위 가방이 또 교육위 하고 이제 정부 부처 교육부 문체부 그다음에 방통통신부 과기정통부 해서 4개 부처랑
이 당정 협의를 책임지는 또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육정조위원장인데 아유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제가 빨리 이거 좀 떼서 네. 특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지가 뭐 워낙 이걸로 싸우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원님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저도 중간중간에 부담스럽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한 법들도 대표 발의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네, 그것도 좀 몇 가지 남은 시간에 조금 한 3분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네네. 지난달에 저희가 선발전 촉진법 개정안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고 네네. 또 네. 최근에 보니까 7월 30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리고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도 대표 발의를 하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는 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에 네, 우리 네. 이제 남해안 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 통영 고성의 정점식 의원 또 우리 진해의 의원님, 우리 남해안 지역의 경남 의원님들과 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과 또 밀양 이렇게 해서 우리 큰 문화자산, 역사 문화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남해안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냥 막연히 지방 정부에 맡기지 말고 예. 중앙 정부가 특히 총리실이 국무총리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광 진흥을 책임 있게 해달라는 게 이제 요지인데 그 법안을 이제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남해안에 보면은 또 통영 그제뿐 아니라 우리 마산과 창원, 진해에도 이 섬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을 관광 자원화, 섬이라는 게 정말 어느 세계 어느 곳이든 다 관광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거든요. 예. 그래서 섬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섬 지역은 용도 지역 지정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남해안권 대다수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서 관광 기반 조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래 되면은 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런 천혜의 섬, 아름다운 섬을 갖고 있는 경남의 바닷가, 해안 그리고 경남 전체의 관광 진흥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실시 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에 도 시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하는 그래서 기존 선의 개발 절차와 규제를 상당히 간소화해서 우리 섬을 관광 자원화하자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도 큰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K방산 또 무탄소 에너징 그 새로운 안전한 원전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 조선 뭐 등등 굉장히 첨단 산업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과학 인재뿐 아니라 국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자기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호무역 주의로 하면서 거기 오면은 보조금도 주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도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판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국가 보조금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 여건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적 기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법의 미비로 그런 첨단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어서 외국의 연기금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은 그게 장차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줄 것인데 현재는 투자 대상이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기금과 국민연금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외국의 연기금이 투자할 경우에 우리도 투자해서 국내 그 첨단 산업 투자 재원도 좀 확충하고 또 우리나라의 연기금이라든가 공적 기금들의 자산도 투자 수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제가 얼마 전에 내었죠. 연기금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첨단 산업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유입이 될 수 있다면 굉장한 외국의 연기금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큰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연기금만 투자를 못하게 한다면은 사실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데 키우는데 큰 한계가 있겠죠. 또 특히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를 국민연금 규모를 자꾸 수익을 늘려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하니까 확실히 더 좋네요. 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월간 때는 좀 더 비중을 한번 이런 쪽으로 더 늘려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문제가 정리되어서 우리 지역의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관광 문제 이런 데 좀 집중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간 어깨가 무겁겠지만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간 최영두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